고1, 9월 학력평가 해설 강의 4부에서 다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EBS 해설 강의를 보시면요. 특히 영어는 총 5강으로 구성되어 있고 거의 강좌마다 이제 비슷한 문항을 다루고 있는데요. 1부에서는 듣기죠. 자, 저와 함께 했었던 2부 그리고 이수연 선생님과의 3부 어떤 문제 쭉 이어졌는지 보셨을 텐데 보통 4부에 해당하면 대략 6개의 문제를 다루게 되는데 어느 하나 버릴 거 없이 이렇게 좀 수월하게 이렇게 좀 쉬어갈 수 있는 그런 유형이 없이 이제 굉장히 좀 퍽퍽하게 어려운 난이도로 좀 많이 구성이 되어 있어서 다른 해설 강의를 보더라도 이게 4부가 유난히 좀 러닝 타임이 긴 경우들이 많아요. 또 막상 5부로 가게 되면 우리 마지막 43, 4, 5번에 이 순서 맞추면서 장문 독해하는 거 그것도 내용 자체가 조금 그렇게 어렵지는 않으니까 거기에서 조금 호흡 조절을 할 수 있긴 한데 이 4부에 해당하는 오늘 저와 함께하는 32번부터의 문제들은요. 진짜 긴 호흡이 필요로 하는 조금 난이도 있는 문제들 많더라고요. 특히 이제 저는 본격적으로 빈칸 완성 함께 하려고 하는데 특히 제 생각에는 이번엔 31번 빈칸 문제도 문장이 워낙 길어서 쉽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살짝 당황한 친구도 이번에 빈칸 큰일 났겠구나 라고 생각하겠지만 글쎄요. 32번은 염려했던 것보다는 조금 그래도 여러분이 잘 접근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래도 감이 안 잡힌다? 그래서 해설 강의가 필요한 거예요. 32번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빈칸에 들어갈 말이 무엇일까요? 라고 해서 빈칸, 자, 중간쯤에 나와요. 아니요, 조금 그래도 비교적 초반에 나와 있다, 그쵸? 빈칸은 주로 주제와 연결되어 있는 핵심 문장일 가능성이 있지만 절대로 요 문장 앞뒤를 대충 본다고 해서 나오지 않아요. 최근에 학평이나 수능 같은 거는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쭉 이렇게 꿰뚫어 볼 수 있어야 하니까 자,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천천히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unpleasant라고 하니까 유쾌하지 않은 진실이 있습니다. 그게 뭔데요? We are all biased. 이 단어 꼭 알아야죠. biased라고 하면 편향된, 편견을 가진 요거의 명사가 뭐냐면 bias. 여기서는 복수로 나오는데 편견이 되는 겁니다. 불편하지만 진실이 뭐냐? 우리는 모두 편향적입니다. 모든 인간은 무슨 말이냐? is affected by. 뭐에 의해서 영향을 받느냐? 무의식적인 편견에 의해서 영향을 받더라. 편견 뭔지 뒤에서 꾸며주는데요. lead us. 우리를 끌고 가더라. 뭐 하도록? make incorrect assumptions라고 하니까 incorrect네요. 옳지 않은 추정을 하도록 추정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about 뭐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러면 여기에서의 편견 대충 어디에다가 초점을 맞췄냐? 딴 사람에 대해서 정확하지 않는 어떤 추측을 하도록 우리를 끌고 가는 그런 편견에 의해서 영향을 받더라까지입니다. 누구나 다 그렇더라. 여기까지요. 그러면 이 글에 있어서는 우리는 다 편향되어 있다. 편견에 의해서 영향을 받더라. 요게 되는 거구나. 누구나 할 것 없이. 자, 그러면서 to a certain extent. extent라고 하면 정도. 어느 정도에서 보면 어느 정도까지 이 편견이라는 것은 그쵸? 여기 bias가 나오네요. 그거의 복수형은 또 여기에 나와 있는 거고요. 그래서 편견이라는 것은 뭐뭐입니다. 라고 해서 그러면 누구나 다 편견을 가지고 있고 이 편견은 어떤 성격입니다 정도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위에 있는 것보다 뒤에 결정적인 중요한 단서들이 있을 것 같아요. 편견은 뭐 좋다 나쁘다 뭘까요? 자, if you are an early human이라고 early human이라고 하니까 이제 초창기의 인류다. 아마도 호모 에렉투스 같은 호모 에렉투스가 뭘까요? 뒤에 부연 설명. 정글을 막 걸어 다니던 호모 에렉투스 같은 그런 여러분의 만약에 그 초기의 인류라면 인류의 경우에 You may see an animal approaching 이라고 해서 조심하세요. 지각동사 나옵니다. 보다 목적어가 목적 보호하는 거. 여기서는 목적어가 뭐뭐 하고 있는 것을 보는 거니까요. 얘가 뭐뭐 하고 있는 진행의 의미 강조해서 현재 분사 와 있는 것도 한번 봐보세요. 자, 가령 여러분이 호모 에렉투스 같은 그러한 초창기의 인류다. 인류의 경우에 자 동물이 지금 다가오는 거를 여러분 이제 볼 수 있을 거예요. 그쵸? You have to make. 자, 그 경우에 여러분은 뭘 해야 될까요? Make very fast assumptions라고 하니까 굉장히 빠른 그런 어떤 추정을 해야 돼요. About 뭐에 대해서? Whether 뭐뭐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That animal. 지금 다가오고 있는 동물이 안전한지 아닌지에 관련해서 빨리 추측을 해야 돼요.
based on 어디에 근거해서 유일하게 뭐만 딱 보고 저기 딱 동물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많지 않으니까 뭐 오로지 appearance 외모만 보고 외모에 근거해서 제가 안전한 동물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빨리 추측을 해야 합니다. 그쵸? 옛날에 우리가 정글을 돌아다닌 그 시대의 사람이다라고 하면 딱 빨리빨리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때 뭐만 딱 보고 외양만 보고 그러면서 the same is true of 이것도 많이 나오니까 덩어리로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the same is true of 라고 하면 of 이하도 마찬가지입니다 라고 해서 다른 인류도 마찬가지다 라고 해서 뭔가 우리가 빠른 결정을 내려야 된다 그랬을 때는 딱 다가왔을 때 겉모습만 보더라도 제가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안전한 건지 아닌지 꼭 판단해야 되고 다른 인류들도 똑같이 적용되는 마찬가지인 그러면서 make decisions라고 하니까 결정을 내리는 건데 split second라고 하니까 아주 순간적인 아주 빠른 그런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about 뭐에 있어서 threats 위협이잖아요. 그래서 위협에 대해서 빠른 그런 순간적인 그런 위협 판단, 결정 이런 걸 할 수 있어야 합니다. where in order to 뭐뭐 하기 위해서잖아요. plenty of 하면 많은 충분한 이런 거예요. 충분한 시간을 갖기 위해서 뭘? 지금 위협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빨리 결정을 해야 돼요. 뭐 시간은 시간인데 그쵸 escape가 도망가다잖아요. 도망가는데 충분한 시간 이것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빨리 결정을 내려야 되는 자 if necessary 필요하다면 여기까지요. 그러면 딱 봤을 때 뭔가 우리가 이제 다른 사람들은 이제 판단하거나 할 때 약간 좀 그쵸 편견을 가지는 그런 성향이 있더라라고 하는 게 앞에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는 또 우리에게 편견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측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가령 예를 들어서 옛날 시대에 동물을 딱 보고 뭔가 판단해야 할 때는 다른 근거가 없으니까 외양을 보고서 판단하는 그렇죠? 그리고 좀 빨리 해야 되는 왜? 도망을 가야 하는 거니까 가만 보니까 그 다음 문장 봐볼게요. This, 이것은 could be one root of our tendency라고 하니까 우리의 경향에 있어야 한 가지 근원이 되는 것 같다. 어떤 근원이냐라고 어떤 경향이냐라고 했더니 categorize 하면 범주화 이렇게 이제 그룹핑하는 거예요. 범주화하고 label이라고 하면요. 그쵸? 이제 분류를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범주화, 분류를 하더라. based on 어디에 근거해서 어디에 기초하느냐라고 했더니 외모잖아요. 그리고 또 옷이잖아요. 이런 걸 보고서 다른 사람들을 좀 분류하고 범주화하는 우리 경향의 어떤 근거, 뿌리 요것이 바로 이것일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해서 this가 뭐냐면 옛날에 그쵸? 동물들 이거 우리한테 위험한지 안 한지 그거 빨리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때 뭘 보고 외향을 보고 쟤 무섭게 생겼으니까 위험하구나. 그다음에 내가 빨리 도망가야 되겠구나. 그렇게 순해 보이는데 그래도 내가 좀 조심하면 되겠고 이런 식의 판단. 그쵸? 그거를 하다 보니까 옛날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거에서 이제 지금까지 이어져서 우리가 뭔가 사람들의 외향이나 옷 이런 거에 근거해서 다른 사람들을 이제 분류하고 범주화하는 그러한 우리 경향이 좀 생긴 것 같기도 하다라고 했을 때 자, 동물 판단할 때 외향을 딱 봤다. 그럼 뭡니까? 그 외향을 보고서 위험한지 안 한지 그쵸? 또 일종의 외향만 보고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지만 그때는 이 판단의 근거가 나쁘지 않죠. 그쵸? 그때는 좀 험하게 생겨서 좀 위험한 녀석이다 빨리 도망가다 뭐 이렇게 판단하는 거 그건 상황이 있어서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뒤에 나와 있는 이 구체적인 예를 가지고 살펴봤을 때 편견이다 라고 했을 때 딱히 나쁜 것만 같지는 않아요. 왜? 동물의 어떤 외향을 보고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나의 생명에 있어서 또 나의 안전에 연결된 거니까 따라서 뒤에 있는 예의 설명으로 보면 편견은 뭐다? 생존 기술, 즉 필요한 생존의 기술이더라 라고 해서 옛날에 인류가 살아남는 데 있어서는 딱 외모 보고 판단하는 게 도움이 됐으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imagination, 상상력에 있어서 기원이 되더라. 상상력
추진력 얘기는 없었고요. 바람직하지 않은 정신적인 능력이더라. 아니요. 뒤에 보니까 편견이 또 나쁘지 않아. 긍정적인 영향, 옛날에 어떤 동물 판단 그거에 있어서는 편견이 나쁘지 않았다라고 하니까 얘는 아닌 것 같고, 그 다음에 관계에 있어서의 어떤 장애물이더라 라고 해서 관계 이야기 없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도덕적인 판단에 대한 어떤 도덕적인 판단 이야기 없었거든요. 그래서 요 이야기는 전체적으로 보면 편견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편견을 가지고 좀 안 좋게, 그죠? 옳지 않게 그 추측을 하는 것 같은데, 어느 정도 보면 또 이 편견이라는 것이 뭐다? 생존 기술에는 좀 좋은 것 같기도 하더라 라고 해서 우리가 초기 인류였을 때는 외모 보고 빠른 판단을 하는 게 생존에 있어서는 도움이 됐었다. 그래서 뒤에 있는 사례 이야기를 가지고 판단했을 때는 1번이 갈 수 있겠구나. 그쵸? 그래서 뒤에 if 이하에 나오는 구체적인 어떤 예화 봤을 때 편견이 외모를 보고 판단하는 거 그게 도움이 되었더라라는 메인 아이디어를 찾는다라고 한다면 요 5개 중에 1번으로 갈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32번 보세요. 한 초반이긴 하지만 이제 중간에 있는 그 문장 편견이라는 것은 또 어느 정도는 요런 성격도 있더라라고 하니까 역시 핵심 문장이면서 핵심 어구를 넣는 거, 그게 바로 빈칸이구나. 따라서 빈칸을 파악한다라고 하면 글의 주제, 핵심 어구에 대한 이해, 빨리 분석이 있게 되면 빈칸에 대해서 좀 더 쉽게 접근을 할 수 있겠구나 하는 거 32번에서 파악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33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적으로 33번, 4번은요. 배점이 3점이어서 나 원래 어려워, 너희들 알고 있지? 그러니까 그거 감안하고 천천히 도전해 라고 메시지 주고 있고요. 33번 보다가 어머 선생님 어려워요. 당연한 거예요. 고난도의 문제도 있어야 이게 또 변별이 생기는 거니까요. 그러나 우리는 또 어느 정도 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라는 걸 예측하고 있으니까 어렵다 기죽지 말고요. 그렇기 때문에 나도 이번에 한번 또 도전해 보리라. 그 도전이 이번에 실패했다. 내가 다음번에는 좀 더 훈련해서 도전해 보리라 라고 해서요. 기간을 쭉 두고 여러분의 목표 시험, 그 다음에 목표 점수까지 차근차근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면 됩니다. 이번 도전 성공하셨나요? 아니면 역시 실패했지만 다시 한번 심기일전 할 수 있었나요? 33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빈칸은요. 위치를 보아하니 어디에 있더라? 마지막쯤에 있어요. 마지막에 있다. 그렇다면 더더욱이 뭔가 주제에 대해서 정리하고 있는 그런 내용일 가능성이 많은데요. 가보겠습니다. In Dutch bicycle culture라고 하니까 Dutch, 네덜란드예요. 네덜란드의 자전거 문화에 있어서 it is common, 흔합니다. 뭐가요? to 이하가 흔하더라. Have a passenger on the back seat. 뒷좌석에다가 패신저를 두는 거. 패신저 뭐 여기에서는 동승하는 사람 정도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승자를 뒷좌석에 두는 거는 흔하더라. 그쵸? 자전거 탈 때 뒤에 사람 태우는 거. So as to 동사 원형 하면 뭐뭐 하기 위해서 정도로 생각하세요. 그래서 riders, 그 운전하는 사람, 즉 자전거를 운전하는 사람의 움직임을 따르기 위해서 사람은 사람인데 뒷좌석에 앉은 동승자 있죠. 그 사람은 needs to, 뭐 할 필요가 있다? hold on tightly라고 하니까 꽉 잡아야 되는 거죠. 그쵸? 꽉 잡아야 이제 운전자가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따를 수 있을 테니까. 자, 자전거라는 것은 turn, 방향을 틉니다. Not just, not only하고 똑같아요. 그럼 뒤에 but also가 나오겠죠. 그래서 by ing 할 뿐만 아니라 by ing 함으로써 turn, 방향을 돌더라. 자, 자전거 한번 보세요. 방향을 틀 때는요. steer이라고 하면 핸들을 잡고 운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전을 함으로써 방향을 틀 뿐만 아니라 lean이라고 하면 기우는 거거든요. 이렇게 기울어져서도 방향을 틀게 되는, 여러분 자전거 타봤으니까 알 거예요. 핸들 돌면서 이렇게 살짝 이렇게 기울면서. 그렇죠? 자, 그러다 보니까 passengers, 동승자도 needs to, 뭐 할 필요가 있다?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The same way as the rider 이라고 하니까 맞아요. 운전하는, 자전거 지금 타고 가는 운전자와 이제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가 되는 거야. 자, 자전거 문화. 뒤에 동승객 태우는 거예요. 안전하게 잘 가려면 맞아요. 앞에 있는 사람,
잘 따라서 뒷좌석에 있는 사람도 같이 이렇게 따라서 기울이고 움직이면서 그래야 가겠다. 그쵸? 자, 그러면서 passenger who 어떠한 동승자일까요? keep ing 하면 계속해서 뭐뭐 하다 이고요. keep up straight라고 하면 이렇게 딱 똑바로 앉아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똑바로 앉아 있는 동승자는 그러니까 이거 자연스럽게 좀 기울이고 움직이고 이래야 되는데 계속 혼자서 똑바로 서 있다, 똑바로 앉아 있다라고 하면 literally 글자 그대로 골칫거리, 고통이 됩니다. in the behind, 뒤에 앉아 있는 골칫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앉은 동승자 이렇게 적절히 같이 움직여줘야지 혼자 뻣뻣하게 똑바로 앉아있으면 진짜 사고 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자, 이번에는 모터사이클, 오토바이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토바이에 있어서 this is even more critical, 훨씬 더 중요하더라라고 해서 이게 뭘까요? 그쵸? 뒤에 오토바이도 뒤에 타게 되는 동승자도 이렇게 같이 이렇게 꽉 잡고 같이 움직이면서 이래야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거잖아요. Their higher speed requires라고 하니까 맞아요. 오토바이 속도가 높잖아요. 높은 속도는 요구합니다. More leaning on turns라고 하니까 이렇게 이제 방향을 바꿀 때 더만 이렇게 기울이는 거 그게 필요하거든요. 자, 그리고 lack of coordination이라고 하니까 coordination이라고 하면 뭘까요? 뭐 협응이라고 여러분 해설제 나올 때 좀 어려우면 조화로운 거 정도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조화로움이 좀 부족하다. 즉 운전하는 사람하고 뒤에 탄 사람하고 이렇게 좀 이렇게 같이 움직이면서 조화롭게 협응해야 되는데 그게 부족하다. 그러면 뭐가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또 모터사이클 같은 것도 이게 좀 같이 박자 맞춰주면서 이제 기울이면서 요래야 되는데 근데 이런 협응하는 게 부족하면 disastrous 뭘까요? 사고 날 수 있다고요. 자, 마지막에 가보겠습니다. The passenger. 자, 그러면 여기 동승자 있잖아요. 동승자 진정한 파트너입니다. in the ride라고 하니까 타고 가는 데 있어서 진정한 파트너입니다. 그치? 같이 호흡이 맞아져야 되겠다. 그쵸? 자, 그 뒤에 보니까 ed로 나와 있습니다. 앞에 완전한 절 나와 있죠. 뒤에 ed로 붙어 있으니까 완전한 절 뒤에 ing나 ed로 시작하는 어떤 표현이 있다. 분사구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서 expected 과거 분사가 왔으니까 예상되어지더라, 기대되어지더라. 의미상의 주어는 누군데요? 맞아요. 동승한 사람. 그렇죠? 진정한 그 운전할 때서 진정한 파트너이면서 이 뒤에 앉은 동승자는 기대되어집니다. 뭐 할 거라고 기대되어집니까? 진정한 동반자이니까 같이 따라서 잘 이렇게 움직여야 자전거가 잘 갈 수 있다. 이런 걸 나타내는 걸 수도 있겠다. 그쵸? 자, 그러면 뒤에 앉은 동승자 어떻게 하도록 기대가 되어질까요? 봤더니 warn, 경고하다라고 하니까 이것만 봐도 뭘 경고를 해요. 뒤에 앉아서 따라서 같이 잘 coordinate 하더라 아니면 잘 lean 하더라 이런 게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stop the rider from speeding 이라고 했는데 알아둡시다. stop 목적어 from ing 하면요. 목적어 ing 못하도록 막다거든요. 그래서 이제 rider 운전하는 사람 자전거 타고 가는 사람 스피드 되는 것을 못하도록 하더라. 스피드 조절하는 거 그거 아니고요. 자, mirror 동사로 하면요. 맞아요. 반사하다도 있고요. 또 mirror 우리 거울 보면 내가 하는 거 거울 속에서 똑같이 하잖아요. 뭐 따라하다 정도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라이더의 모든 어떤 움직임 이런 것을 따라하도록 그쵸? 따라하도록 그러니까 반사하는 것처럼 하는 것도 그대로 하는 거니까 라이더의 움직임 이런 것을 따라하도록 기대되어지도록 같이 움직여줘야 된다. 협응해야 된다 나오죠? 얘는 괜찮은 것 같아요. 4번 가보겠습니다. 라이더의 정서적인 어떤 불안감 이것을 경감시켜줘야 되는 이거 너무 나간 것 같은데요. 자, 모니터라고 하면 맞아요. 이렇게 관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로의 상태 아주 신중하게 모니터해야 된다. 뭡니까? 이렇게 도로 상태가 아니라 앞에 이제 운전하고 가는 자전거든, 뭐 모터사이클이든 타고 가는 사람들 이걸 잘 따라서 움직여줘야 된다. 요게 들어가니까요. 정답은 2번이 좋겠고 이때 mirror다라고 하면 무엇을 따라하더라 정도로 생각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서 보니까요. 결국엔 요건 뭐예요?
자전거 문화에서 뒷사람을 태우게 되는데 안전하기 위해서 뒷사람의 역할 되게 중요하더라. 어떤 역할입니까? 운전자 따라서 잘 움직여야 돼요 라고 하니까 저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문장 중에 하나를 뽑으세요 라고 하면 마지막에 핵심. 그러면서도 운전자의 모션 이런 걸 좀 따라하도록 기대되어진다라고 하니까 보세요. 빈칸, 결국 주제에 해당하는 핵심 얻고 넣으면 좋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맥락에 봤을 때 3점 할만하죠. 그쵸? 33번이 뭐 난이도가 조금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오, 나도 이렇게 논리적으로 이렇게 추론해 가면서 빈칸 처음엔 겁먹었는데 그래서 뭔 얘기인데 지금 전달하고자 하는 메인 아이디어가 뭔데? 그래, 나는 몰라. 주제부터 한번 생각해보자. 좀 과감하게 도전하면 오히려 길이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31번에 살짝 겁먹고 조금 위축됐다? 괜찮아요. 저는 빈칸 완성은요, 마인드 컨트롤도 중요할 것 같아요. 3점? 원래 어렵겠거니. 원래 어려우면 원래 그런 거. 근데 하다 보니까 좀 읽혀지더라. 어려운 건데 나 잘하고 있네? 토닥토닥 하면서 이렇게 신나면요, 34번도 더 눈에 잘 보일 수도 있을 거예요. 34번 빈칸 가보겠습니다. 역시 3점이래요. 특히 많은 경우에 우리 2학년, 3학년 선배들 수능에 가보면요, 34번이 좀 하이라이트일 경우가 많거든요. 과연 여러분한테도 그랬던가요?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빈칸이 거의 후반부에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마지막 문장에 있으니 어차피 이 문장을 먼저 읽어보는 것보다는 무슨 생각하라고요? 주제가 무엇일까부터 가보겠습니다. We're often told that 이라고 하니까 종종 대디아를 듣습니다. 종종 듣게 되는 이야기가 뭐냐? Newborns, 새로 태어났으니까 신생아예요. Infants라고 하면 유아, 그러니까 신생아, 유아는 are comforted라고 하니까 편안하게 되더라 by ing, 모함으로써. 자, 이 지문에 있어서는 rock이라는 단어를 알아야 될 것 같아요. by 전치사 뒤에 동사 와서 ing 왔다, 그쵸? rock 동사예요. 돌이 아니라. rock 하면 동사로 뭐가 될까요? we will rock you. 유명한, 맞아요, 그 퀸의 노래였던가요? 프레디 머큐리가 이제 소속되어 있었던, 그쵸? We will rock you라고 했을 때 이때 rock이 뭐냐면 뭐뭐를 흔들다, 뭐 주어가 흔들리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보면 신생아 그리고 유아는 흔들리는 거에 의해서 되게 편안해지더라, 편안하게 느끼게 되더라 라고 우리는 듣습니다. Because, 왜요? 왜 흔들리는 거에 의해서 편안하게 되느냐? 이 움직임, 흔들리는 것은요, 이 similar to, 뭐랑 닮았습니까? What they experience, 그들이 경험한 거. 어디에서? womb, 어려운가요? 자궁이라고 나와요. 자궁 속에서 경험했던 거, 자궁 속에서 이제 엄마가 움직이면 그 안에서도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 그거랑 비슷하기 때문에 이제 흔들흔들 움직이면 아이들은 되게 편안해 한다라고 우리는 듣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자, and, 그리고 대시 또 나왔어요. 아이고. 선생님, 이 that은 뭐죠? 앞에 and, 뭔가 연결을 하는 거죠. 누구랑 연결할까요? that 뒤에도 주어 동사 나오는 거 보니까 멀리 보게 되면, 길게 보게 되면 우리는 듣습니다. 대디아를. 그리고 대디아를. 요렇게 가면 되겠네요. 잘 안 보이네요. 요렇게. 아이고. 다른 색깔로, 빨간 걸로. 요렇게 연결이 되는 거구나. 그럼 첫 번째는 뭐예요? 신생아 유아는 흔들림으로 인해서 편안하게 되는, 왜? 뱃속에서, 자궁 속에서 느낀 거랑 비슷하니까. 그리고 they must take comfort라고 하니까 편안한 거에 틀림없다. in this familiar feeling이라고 하니까 이런 좀 익숙한 그런 느낌, 이 익숙한 느낌, 이런 데에 편안함을 느끼는 거에 틀림이 없다라고 우리는 듣습니다. 까지요. 맞아요. 뱃속에서 이런 비슷한 거 경험했고, 그쵸? 그러니까 이런 비슷한 거를 또 경험하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좀 편안함을 느끼게 되는 거구나, 이렇게 들었는데, 사실일 수도 있겠지만 여기 들어가는 거 뭐예요? 하지만이에요. 하지만 그러면 실제는 그게 아닐 수도 있나 보다. 자, 앞에는 알겠죠? 뱃속에서 흔들흔들 했으니까 밖에 나서도 흔들흔들하면 애들은 되게 비슷한 거라서 좋아하는구나, 편안해하는구나. 근데 말입니다, to date라고 하니까 지금까지 정도 보세요. 근데 지금까지 there are no, 없어요. convincing data라고 하니까 convincing이라고 하니까 설득력 있는, 이런 거예요. 자,
설득력 있는 데이터 없습니다 라고 해서 that 뒤에 동사가 먼저 나오거든요. 주격 관계대명사라 보면 되겠네요. 그래서 앞에 이야기가 사실일 수도 있겠지만 현재까지는 설득력 있는 데이터가 없더라. 믿을 만한 근거는 없는 것 같더라 라고 해서 어떤 데이터냐 봤더니 demonstrate 보여주는 거잖아요. 의미 있는 상관관계 between A 그 다음에 어디로 갈까요? and B A, B 사이에 있어서 의미 있는 어떤 관계를 보여주는 증거는 없는 것 같아 라고 해서 A, B가 좀 길긴 하지만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앞에 내용이 사실일 수도 있겠지만 글쎄 근거는 없는 것 같다. 실제로 뱃속에서 움직였기 때문에 밖에 나와서 움직이는 거, 그거 편안하게 느끼는 거 아닌 것 같더라. 거기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뒷문장으로 가도 되긴 하겠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볼게요. 뭐와 뭐 사이냐라고 했더니 the amount of time. 시간의 양입니다. 어떤 시간이냐라고 했더니 엄마가 움직이는 거예요. pregnancy라고 하면 임신 기간이거든요. 임신 기간 동안 엄마가 움직인 시간의 양하고 그 다음에 신생아의 response, 반응입니다. 흔들흔들 하는 거에 신생아가 반응하는 거하고 사이에 있어서 어떤 의미 있는 관계를 보여주는 데이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뱃속에서 움직여서 편했다고 해서 나와서 움직이는 편한 거 그런 상관관계는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자, 그 다음에 보세요. just as likely라고 하면 가능성이 있는 이잖아요. 그리고 뒤에 동사가 나왔습니다. 그럼 앞에가 주어가 된다는 건데 주어는 명사나 명사 역할을 하는 녀석들이 와야 될 텐데 여기에서는 just as likely라고 하니까 그만큼 가능성이 있는입니다. 가능성이 있는 뭐가? 뒤에 is가 나왔죠? 그리고 the idea that 이하라는 아이디어가 그만큼 가능성이 있는 것 같다라고 해서 도치로 봐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just as likely라고 해서 일종의 보어 앞으로 나와 있고 동사 그리고 주어에 해당하는 게 굉장히 길거든요. 그래서 뒷부분으로 빠져있는 그래서 해석할 때는요. 이런 아이디어가 그만큼 더 가능성이 있는 것 같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따라서 앞에서 우리가 흔히 들었던 그거는 조금 설득력이 좀 떨어지고 그럼 가능성이 있는 생각은 무엇이냐? 바로 that 이하에서 나오는데요. 자, 신생아는 come to 동사원이야. 뭐뭐하게 되다예요. 신생아는 associate 알아야 될 것 같아요. associate A with B. 얘는 반드시 세트로 알아두세요. A와 B를 연관시키다예요. 그러니까 신생아들은 gentle rocking, 아주 부드러운 흔들림하고 being fed라고 하면 젖먹임을 당하는 거, 즉 젖먹는 거 있잖아요. 그거하고를 연관시키게 되는 것 같더라. 연관시키는 것 같더라 라는 생각. 그게 더 가능성이 있는 것 같더라. 요게 조금 요게 이것만큼이나 되게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그래서 흔들림을 편안하게 느끼는 아이들 왜 그럴까? 자궁 속의 움직임? 그거는 조금 증명할 수 있는 데이터가 없고 그렇다면 그만큼 또 가능성이 있는 또 다른 아이디어는 뭐냐면 흔들림하고 젖먹는 거하고 뭔가 연관을 짓는 건 아닐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글은 뭐에 관한 거예요? 흔들림에 대해서 신생아들이 편안하게 생각하는 거. 이 원인이 뭘까? 그래서 또 두 번째 등장하는 이제 원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부모들은 understand, 이해합니다. 뭘 이해하고 있느냐? 흔들거리는 거 있잖아요. quiet, a newborn이라고 하니까 흔들흔들하는 것은 신생아를 quiet 하면 달래는 거예요. 흔들흔들하면 애들이 이제 순해지고 좀 달래지는. 자, 그래서 they will often, 그래서 부모들은 매우 자주 제공합니다. 뭐를? 아주 부드럽고 반복적인 movement, 움직임을 제공하는 거예요. during, 뭐 하는 동안에? 젖을 먹이는 동안에. 왜? 움직이면 애들을 달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젖 먹이는 동안에 이렇게 움직임을 계속해서 흔들흔들 이러면서 젖을 먹이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젖 먹이면서 흔들흔들 하는 거. 그랬을 때 아이들한테는 일단 중요한 게 뭘까요? The appearance of food. 음식물이 등장하는 거. 이게 primary라고 하니까 1차적인 reinforcer이라고 하면 강화물. 그러니까 1차적인 강화물이다. 그러니까
좀 더 중요한 그러한 요인, 광화물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흔들거리는 거하고 젖 먹는 거, 젖이 있다. 그럼 애들은 일단 더 좋아하는 게 젖 먹는 거잖아요. 먹을 게 등장하는 거, 그게 더 1차적인 그러한 광화물. 아이들은 더 좋아하게 되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은 뭐뭐 할 가능성이 있더라. because 왜냐하면 they have been conditioned라고 하니까 조건화되어졌습니다. through 뭘 통해서? 과정은 과정인데 associative learning이라고 해서 아까 associate라고 하면 연관짓다라고 했잖아요. associative learning이라고 하니까 뭐 연관학습 정도. 연관학습 뭘까요? 아, 흔들흔들 하면서 엄마가 젖을 주니까 젖 주는 거하고 흔들흔들 하는 거하고 요렇게. 그렇죠? 두 가지가 있을 때 아이들이 1차적으로 더 선호하는 거는 더 1차적인 강화물은 뭐라고요? 먹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먹는 거 할 때는 흔들리게 되는 거고 일단 먹는 것도 좋은데 또 먹는 게 나올 때는 흔들흔들 하다 보니까 그럼 흔들흔들 하는 것도 좋은 거 아니에요? 나중에는 흔들흔들만 하더라도 먹을 거 이거 주는 거 아니까 뭔가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연관학습의 과정을 통해서 아가들은 조건화가 되었기 때문에 그쵸? 자, 아가들은 신생아들은 뭐뭐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라고 해서요. 뭐 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쵸? 그래서 흔들거리는 거를 좋아할 수 있겠구나. 선택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Acquire a fondness for motion 이라고 해서요. fondness를 모르면은 또 틀리겠네. fondness가 뭐냐면 좋아함 이거예요. 그래서 움직이는 거. 아까는 계속해서 rocking이라고 했는데 그게 motion 움직임이잖아요. 움직임에 대해서 좋아함을 습득하게 되더라. 움직임도 좋아하게 되더라. 왜? 젖 먹을 때 움직이는 거. 원래 젖 먹는 거 좋아하는데 근데 움직임도 그때 오네. 그러면 젖도 좋으니까 젖 먹으면서 이렇게 흔들흔들 해주면 또 그것도 좋아하게 되는. 그쵸? 그래서 결국에는 우유도 먹으면서 흔들거리게 되고 또 그러면 흔들거림을 되게 좋아하게 되는. 그래서 아이들이 흔들흔들 하면은 이제 편안함을 느끼는 거구나. 왜? 흔드는 거하고 젖 먹는 거하고 연관지어서 학습을 하게 되어지는. 자, 보면요. 원합니다. 아이들은 consistent feeding이라고 하니까 이제 일관성 있는 어떤 젖 먹는 거. 그쵸? 이런 걸 원하더라. 이런 얘기는 없었고요. 여기서는 아주 심한 그런 흔들림 이런 걸 싫어하더라. 심한 흔들림 여기까지는 이야기 없었고 음식의 맛 해당 사항 없습니다. 자, bond라고 하면 요 단어도 알아두세요. 유대감이거든요. 그래서 엄마하고 유대감을 형성하더라 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보면 결국에는 연관학습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조건화되어서 어떻게 신생아들은 이제 먹을 거랑 움직임이랑 연관을 지어서 그래서 움직임을 좋아하는 거구나. 이것도 가능성 있는 한 가지 이유가 되겠습니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거는요. 아이들이 락킹을 왜 좋아하나? 자궁의 움직임, 자궁 속에서 움직임. 근데 별 증거는 없고 요런 아이디어도 괜찮겠다 해서 후반부에 제시되어지는 또 다른 아이디어에 있어서 또 결정적인 핵심 내용을 담고 있으니까 이게 빈칸 부분으로 들어갔구나. 그게 34번이었습니다. 어때요? 아주 논리적으로 힘들거나 이러지 않아서 조금만 주의를 하면 선생님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오늘 1학년 학생을 하나 만났어요. 그래서 오늘 학력평가가 어땠니? 라고 했더니 수줍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 만점은 아닌데요. 이제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1학기 때 이제 학교 와서 제대로 학력평가를 본 적이 없어서 처음으로 아침에서부터 오후까지 풀로 학력평가를 다 봤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 제가 만점은 못 받았고 비록 좋은 점수는 못 받았지만요. 학력평가라는 게 이런 거구나. 수능이란 건 이런 거구나. 선생님.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요. 앞으로 열심히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라고 하는데 저는 그게 정답인 것 같아요. 오늘 틀려도 상관없어요. 근데 선생님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내가 이런 부분이 부족해서 이렇게 조금만 더 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여기까지 가서 빈칸 4개 다 풀었거든요. 다 틀린 사람. 창피하긴 하지만 다 틀린 건 좀 심하다. 하나 정도 맞았으면 좋았을 텐데 다음에 목표를 세우세요. 다음엔 2개 맞고 다음엔 3개 맞고 단계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해낼 거예요. 라는 결심을 하게 됐다면 저는 오늘 9월 평가 최고의 좋은 교훈을 얻은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까지 빈칸이었고요. 자, 이번엔 새로운 유형으로 가겠습니다.
전체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은 이라고 했는데요. 35번은 저는 항상 이렇게 이야기해요. 전체 흐름이 뭐냐면 결국 주제와 관계없는 이고요. 이 경우에 대부분의 지문은요. 두괄식이에요. 두괄식의 지문이 거의 80~90% 이 문제 유형에 등장하게 되더라고요. 무슨 얘기인가 하니 나 얘들아 나 이런 얘기할 거야. 초반에 어떤 주제나 핵심 소재 이야기 나오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야기를 이어가는데 살짝 중간에서 엉뚱한 소리를 하는 문장이 등장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흐름과 관계없는 것은 즉 초반에 등장하는 중요한 글의 주제에서 벗어나는 녀석을 고르세요. 이렇게 딱 이런 식으로 쉽게 머릿속에 장착을 하면 접근하기가 쉬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초반에 첫 문장 아니면 두 번째 문장 정도까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 거기서 주제를 파악해야 되니까. 가보겠습니다. In a single week라고 하니까 단 일주일 동안 태양은 delivers라고 하니까 전달합니다. 많은 에너지예요. 어디에다가? 우리 지구에다가 된 뭐보다? 인류가 has used, 사용해 온 것보다 through, 어디에 걸쳐서? 뭘 통해서? The burning이라고 하니까 태우는 거, 연소예요. 석탄, 석유, 그리고 천연가스예요. 이걸 연소해서 인류가 사용한 것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보내더라. through, 뭘 통해서? all the human history라고 하니까 인간 역사의 전체를 통틀어서 이런 자원들의 연소를 통해서 인간들이 사용한 것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누가? 태양이 전달을 하더라. 그것도 놀라운 건 단 일주일 동안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여기 보면 석탄, 석유, 천연가스 뭐 이런 거, 그쵸? 우리 왜 그 화석연료 이런 것들 많이 봤잖아요. 이런 거 태워가지고 에너지. 그런데 그거보다도 즉 인류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걸 연소해서 사용한 것보다도 태양 에너지가 훨씬 더 많이, 그것도 딱 일주일 동안. 그러면 첫 번째 문장에 있어서 요거는 에너지원 얘기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누가 갑이다. 그쵸. 태양 에너지의 양이 어마어마하더라 라고 해서요. 지금까지 쭉 써왔던, 그쵸? 이런 자원을 연소해서 우리가 썼던 것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딱 일주일이면 우리에게 주는 거니까. 그래서 에너지원에 있어서 태양 에너지가 최고더라. 그리고 태양은요, keep ing, 계속해서 뭐뭐 하다거든요. 계속해서 shining on our planet 이라고 하니까 우리 지구 비출 겁니다. For billions of years라고 하니까 수십억 년 동안 계속해서 비출 수 있는. 그럼 여기까지 에너지 중에 최고는 태양 에너지.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잘 활용하고 쓸 수 있어야 되겠구나.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우리의 챌린지, 도전이에요. 도전, 어떤 어려운 일, 힘든 과제 뭐 이런 거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우리의 어떤 도전, 우리의 당면 과제, 우리의 힘든 일, 이것은 isn't that 이하가 아닙니다. 여기서 아셔야 할 건요. run out of가 나와요. 뭐뭐를 고갈시키다. 다 써버리는 거예요. 자, 우리의 당면 과제는 대디아는 아닙니다. 즉 우리가 지금 에너지를 다 고갈시키고 있습니다. 다 써버리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it's that, 우리의 당면 과제는 바로 that 이하입니다. 뭐냐면 we have been focused on, 어디에다 초점을 맞췄어요? 잘못된 원천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 이게 우리의 당면 과제입니다. 즉 우리가 이런 특히 화석연료들 다 써버리는데 큰일 났네, 이게 아니라 실제 우리 과제는 잘못된 원천이 뭘까요? 작은, finite 알아두세요. 유한한 그런 것. 뭐냐면 we are using up, use up 하면 고갈시키는 거거든요. 다 써버리다 이런 뜻이거든요. 즉 우리가 다 써버리고 있는 작은 유한한 그러한 것, 유한한 자원에다가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그게 우리의 당면 과제, 우리의 잘못입니다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유한한 적은 부분, 이게 뭘까요? 바로 이런 오일이라든가 석탄이라든가 천연가스, 이런 데다가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 이게 문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태양 에너지를 잘 활용하자 이거잖아요. 그럼 이 글의 주제는 나왔네요. 태양 에너지 무궁무진한데 우리는 딴 에너지에다가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 그게 문제더라. Indeed, 사실
모든 석탄, 천연가스, 그 다음에 오일. 자, we use today. 여기는 꾸며주는 거네요. 우리가 오늘날 쓰고 있는 이런 자원은요. It's just solar energy다. 단지 태양 에너지입니다. From millions of years ago라고 하니까 수백만 년 전에 온 그런 태양 에너지입니다. 우리가 이거 쓰고 있는 거 수백만 년 전에 태양 에너지로 인해서 만들어진 뭐 그런 거로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자, 조심할 거예요. A very tiny part of which 관계대명사거든요. 선행사가 누굴까요? 뭔지 모르겠지만 그것의 아주 작은 부분이 was preserved라고 하니까 지금 보존되어 있더라. deep underground라고 하니까 깊은 지하 속에 지금 보존되어 있는 그럼 그거가 뭘까요? 여기서는 수백만 년 전에 온 태양 에너지 정도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수백만 년 전에 온 태양 에너지. 그쵸?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거는 수백만 년 전에서 온 그런 태양 에너지고 그리고 그 태양 에너지의 아주 작은 부분들만 지금 지구 밑에 이렇게 좀 보존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 근데 지금도 태양으로부터 많은 빛이 오고 에너지가 오고 무궁무진하게 일주일이면 그 많은 양들이 있는데 우리 그걸 쓰면 좋을 텐데 왜 하필 수백만 년 전에 어떤 에너지로 태양 에너지로 만들어진 이런 거 그것도 아주 극소량 조금 부분 작은 부분이 지금 지하에 이렇게 묻혀져 있는데 여기에다가 우리가 지금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는 거 이거는 아닌 것 같다라는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는 뭘까요?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이런 화석연료 이런 것들 옛날에 만들어진 아주 지극히 일부분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가 쓸 수 있는 태양 에너지에 좀 주력하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4번 가보겠습니다. Our efforts. 그렇죠. 우리 노력이 나와야 되죠. 어떤 노력일까요? 태양 에너지. 지금 우리를 비추고 있는 지금 우리가 태양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태양 에너지 좀 우리가 많이 활용하자 이렇게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우리의 노력입니다. 발전시키려는 노력인데 기술입니다. 어떤 기술? use fossil fuels라고 하니까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한 우리의 노력들이 have shown 보여주고 있습니다. 의미 있는 결과들을 나는 여기에서 태양 에너지를 사용하는 기술이라고 생각했는데 뭐예요?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기술 개발하는 노력이 의미 있는 결과 긍정적인 결과를 낳았습니다라고 했는데 그럼 이거는 fossil fuels, 화석연료 이쪽으로 또 긍정적인 포인트가 넘어가는 거잖아요. 긍정적인 관점이 이건 아닌데 우리는 화석연료 이거 말고 태양에너지 쪽이 가야 되겠다 하는 거잖아요. 따라서 4번 한번 생략하고 5번으로 가볼게요. Our challenge, 우리의 당면 과제, 우리의 기회, 즉 우리의 당면 과제이면서 우리의 기회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to 이해하는 겁니다. 배워야 하는 겁니다. 뭘 배울까요? 태양 에너지를 어떻게 쓸 건가? 이게 나와야 될 것 같거든요. 보니까 efficiently, 효율적으로, cheaply, 아주 저렴하게 사용하는 걸 배우는 겁니다. 자, 뭘 사용하느냐? much more abundant sources라고 하니까 훨씬 더 풍부한 그러한 자원. 뭐냐면 어떤 자원이냐 또 꾸며주고 있습니다. new energy, 새로운 에너지예요. 얘는 또 여기서 꾸며주네요. strike라고 하면 뭐뭐를 치다도 있지만요. 여기에서는 우리 지구에 도달하다, 지구를 치다, 즉 지구에 도달하는 새로운 에너지. 즉 each day from the sun, 태양으로부터 매일 우리 지구로 오는 새로운 에너지인 엄청나게 훨씬 더 풍부한 자원, 이것을 효과적으로 또 저렴하게 사용하는 것을 배우는 거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길게 얘기했지만 훨씬 더 많은 자원은 뭘까요? 결국 태양 에너지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저렴하게 사용하느냐, 이걸 배우는 거, 이걸 연구하는 거, 그게 우리의 당면 과제이자 기회입니다 라고 하니까 태양 에너지가 갑입니다 라고 하니까 얘도 맞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5번도 맞는데 4번 누구요? 여기서는 화석연료 개발하려는 노력이 지금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니까 화석연료 쪽으로 가는 거니까 4번은 빼버리면 되고요. 이 부분이 조금 어려울 수 있을 것 같고요. 요 관계대명사 위치 이런 것들은요.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이게 또 주어진 시간에 우리는 해설 강의다 보니까 그래서
저기 변형 특강이 내신 시험을 위해서 준비되어 있고 특히 내신 같은 경우에는 또 중요한 어법 같은 것도 하나씩 정리를 해야 되니까 그때를 위해서 제가 아껴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이번 시험에 제가 또 내신에서도 또 응용이 되기 때문에 준비해야 돼요 라고 하는 친구들은요, 학교 시험을 위한 변형 특강에서 지금 다루지 못했던 좀 구문이나 어법 같은 거 조금 더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 그때 꼭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35번까지 정리가 되셨으면 나머지 이제 두 가지 유형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두 가지 문제 한 유형입니다. 뭐냐면 순서를 맞추어 보십시오 이거든요. 참 특히 이 30번 때 중후반부 가보면요, 정말 문장을 넣은 거를 집어넣어라, 퍼즐 맞추듯이 맞춰봐라, 또 요약해봐라, 빈칸을 채워 넣어라. 그쵸? 완전히 무슨 퍼즐 학습인 것 같긴 하지만 이게 뒤로 넘어오니까 시간이 좀 쫓기죠. 근데 특히 문장 넣기와 순서 같은 경우 굉장히 논리가 촘촘해서 시간은 더 걸리는데 에너지는 더 떨어지는, 그래서 체력 안배, 집중도를 안배하는 훈련도 필요합니다. 더군다나 이번에는 36번, 37번 중에서 37번 조금 어려웠었고요. 다음에 이수연 선생님 준비하고 계시는 문장 넣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이번 시험에 있어서 가장 조금 힘들게 한 파트가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일단 논리 훈련 36번의 순서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순서 맞추세요라고 하면 주어진 문장 보고 그 다음에 A 다 읽고 B 다 읽고 이러면 시간이 아무래도 촉박하잖아요. A의 초반부, B의 초반부, C의 초반부를 보다 보면 주어진 표현하고 연결되는 고리가 반드시 나와요. 그러지 않으면 출제할 때 맞아요. 이게 출제 기본 원칙, 원리 이런 것들이 무너지는 거라서. 그게 무슨 말인가 한번 봐보세요. We make decisions 라고 하니까 우리는 결정을 합니다. based on 어디에 근거해서 what we think 해서 여기 살짝 누워있죠. 이탈릭체. 강조하기 위한 거예요. We think, 우리가 생각하기에 we know, 우리가 알고 있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 거기에다 근거해서 우리는 결정을 합니다. 예요. 뭔가 결정을 할 때, 그쵸?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인데 we think,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내 생각에 말이야, 나 그거 알고 있어. 근데 때로는 내 생각이 틀릴 때도 있잖아요. 내 생각에 난 이거라고 생각해 라고 했는데 그게 틀릴 때도 있거든요. 그쵸? 그 뉘앙스를 여기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결정을 내리는 게 어디에 근거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알고 있다는 것, 그거에 근거해서. 그렇다면 때로는 우리가, 그쵸, 틀리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가 알고 있다는 게 잘못된 걸 수도 있겠구나. 여기서 살짝 눈치챘으면 좋겠는데, 그러면서 뒤에 내용을 보면 더 쉬울 거예요. It wasn't too long ago 라고 하니까 아주 오래전은 아니었습니다. 뭐가? that 이하. The majority of people, 대다수의 사람들이 믿었어요. 뭐? 지구는, 세상은 평평해요 라고 대다수 사람들이 믿었던 거, 그것은 오래전 일은 아니에요. 자, 지구의 역사, 인류의 역사를 길게 봤을 때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지구는 평평해 라고 우리는 믿었는데, 그때 믿었잖아요. 근데 실제로 지구가 평평해요? 알고 보니까 지구는 둥글었잖아요. 그런데도 여기에서 등장하는 거, 때로는 우리가 우리가 생각할 때 알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 거기에 근거해서 우리가 판단을 하는데 실제로 지구가, 세상이 평평합니다 라고 믿었던 거, 그거 우리 잘못된 거였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들, 그게 제대로 된 게 아니구나 라는 것 여기서 살짝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문장이 뭘로 끝났습니까? 불과 얼마 전만 하더라도 지구가 평평하다라고 우리는 믿었습니다. 에요. A번에 가보니까 it wasn't until 이라고 해서 요때는 제가 딱 들여다보고요. 여러분 not until이 들어가 있잖아요. 여기서도 구문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not until이 붙어 있다라고 하면 유명한 구문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it not until that 이라고 해서요. it that 강조 구문 사이에 not until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구문은요. 뭐뭐 하고 나서야 비로소 뭐뭐 하다라고 하는 일단 해석의 공식을 알고 있으면 훨씬 더 쉬워요. 자, 뭐뭐 하고 나서야 비로소 that이야 하더라. 보면
That minor detail이라고 하니까 그 소소한 세부상이 was revealed. 드러난 거예요. 드러났을 때 소소한 세부상이 드러났다. 그 소소한 세부상이 뭔데? 아, 지구는 둥글다라는 게 드러났을 때, 그랬을 때 비로소 대디하더라. 행동이 바뀌었습니다. 라고 해서 아,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렇게 믿었는데 이렇게 진실이 드러나면서 행동이 바뀌어졌더라 라고 해서요. 아, 지구는 평평한 게 아니라 둥글게 되어지는, 그쵸? 거기에 있어서 대충 논리는 잡겠는데 바로 얘가 뒤에 오게 될까? 보세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럼 과연 뒤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 A번에 있어서 첫 번째 문장은 대충 봤는데요. 그래도 뒤에 있는 것까지 계속 좀 더 봅시다. This perceived truth impacted behavior 이라고 하니까 이 인식된 진실이 행동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라고 했거든요. 인식된 진실, 그게 뭔데? 조금만 더 가볼게요. 이 시기에 very little exploration 이라고 하니까 이게 탐험이에요. 근데 little 하니까 거의 없는, 거의 탐험이 없었습니다. 그럼 이 시기가 언제일까요? 지구는 평평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탐험을 안 하는 거. 왜요? 가면 떨어져서 죽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러면 이 인식된 진리라는 게 뭘까요? 앞에서 아, 지구는 평평해 라고 사람들이 믿었으니까 바로 이쪽으로 이어질 수 있겠구나. 그래서 A보다는 B가 더 좋겠구나. 그쵸? 그래서 여행을 안 하고, 근데 나중엔 둥글다라고 사실이 밝혀졌을 때, 아, 여행을 하고 행동이 바뀌고, 이런 식으로 가려나? C 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new ideas, 새로운 생각들. 수학 같은 새로운 생각들이 was shared, 공유되었습니다. 사회들 사이에 공유되었습니다. 라고 해서 여기서 이 내용을 띄기에는 너무 급하게 간다. 그쵸? 그럼 일단 B부터 가면 되겠네요. 그래서 순서 맞출 때요. 주어진 표현 읽고 나서 A, B, C의 초반부 정도를 보시면 연결고리가 있어지는. 그럼 가볼게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지구가 평평하다라고 믿었고 이 인식된 사실이 행동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very little, 거의 탐험을 안 했습니다. 왜? 사람들은 뭘 했느냐? 두려워했습니다. 뭘 두려워했을까요? 보시면 if 만약에 너무 멀리 여행을 가면 아마도 fall off라고 하니까 떨어지는 거예요. 지구 가장자리로 떨어질 수 있지 않을까 두려워했어요. 그쵸? 아, 그래서 여행을 안 갔구나. 탐험을 안 했구나. 그래서 so for the most, 대개의 경우 for the most part, 대개의 경우 they didn't dare to travel 이라고 하니까 dare to 뭐라고요? 감히 뭐뭐하다거든요. 감히 여행을 하지 않았다라고 해서요. B까지 가면 되죠. 근데 여행을 안 하다가 그럼 아까 남은 A하고 C 보세요. 근데 진실이 밝혀져서 행동이 변화했다. 그러면 이번에는 A로 가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A에 있어서는 제가 말씀드렸던 구문이 있었잖아요. it, that, 강조 구문 사이에 들어가 있는 not until 이라고 하면 해석은 어떻게 해요? 뭐뭐 하고 나서야 비로소 뭐뭐 하다. 근데 이제 사소한 세부상이 밝혀지고 나서야, 즉 지구가 둥굽니다. 세상은 둥굽니다라는 게 밝혀지고 나서 행동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on a massive scale이라고 하니까 아주 대대적으로 대규모로 바뀌었습니다. 어떤 식으로요? 여러분 upon 다음에 이렇게 명사 구가 오거나 아니면 upon 다음에 ing 오잖아요. 뭐뭐 하자마자. 즉 이 발견이 있자마자, 즉 발견이 있는 직후에 사회들은 어떻게 해요? 막 지구를 이제 가로질러서 지구 곳곳을 여행도 하고 무역 경로 만들어지고 spices, 향료도 거래가 되면서 움직임이 활발해지게 되는, 움직임이 활발해지다 보니까 누가 나옵니까? 아까 있었던 C 한번 보세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생각들, 아이디어, 수학 같은 것들도 어떻게 was shared, 공유가 됐습니다. 사회들 사이에서. 어떤 사회냐라고 했더니 이것도 알아두세요. allow for 이라고 하면 고려하다 정도 되거든요. 여러분이 allow 하면 허락하다,
허락하다 정도만 많이 보셨을 텐데 allow for 이라고 하면 여기에서는 모든 종류의 혁신, 그 다음에 진보 이런 것을 고려하는 그런 사회들 사이에서 공유가 되더라. 왜? 이제 서로 활발하게 이동이 되다 보니까 이런 새로운 아이디어들도 공유가 되어지는, 그러면서 마지막에 한번 봐보세요. correction, 수정이잖아요. 아주 작은 잘못된 어떤 assumption, 가정. 이 가정을 수정했더니 인류가 앞으로 나아가게 됐습니다. 잖아요. 자,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는 거에 판단을 하기도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 그게 잘못되어서 그 잘못된 생각을 바꿨더니 또 인류가 그만큼 진보하게 되는, 자, 정답을 찾게 되면요. BAC로 가서 2번이 되는 겁니다. 요거 못지않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렇게 주어진 글 다음에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면서 단서와 단서가 만나고 단서와 단서가 만나는, 그쵸? 그래서 A, B, C의 초반에 있어서 뭔가 연결고리를 한번 찾아서 뭔가 딱 해결이 됐다라고 하면 일단 세 개 중에서 하나 잡게 되면 그 다음 이제 둘 중에 확률은 50대 50이 되는 거니까, 자, 그 연습을요 37번에서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좀 논리력에 딸려서 그러는지 37번 실제로요 이렇게 거울을 갖다 놨다 생각하고 이제 해설 강의 준비하면서 실제로 막 글을 써보면서 하니까 신기하게 그대로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설명 듣고 나서 요거는요 눈으로만 보지 말고 실제로 여러분도 한번 실험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순서 일단 얘를 읽어야 뭐가 연결되는지 보일 거 아니에요. mirrors, 거울, 그리고 다른 부드럽고 빛나는 표면들, 것은 동사가 reflect 하면 반사하다. 거울 그리고 이렇게 부드럽게 빛나는 그런 표면들은 그쵸, 빛을 반사하죠. 그러면서 reflections라고 하니까 이제 반사된 것들, 반사된 거를 봅니다. from 이러한 표면으로부터 이제 반사된 거를 보게 됩니다. because 왜냐하면 the rays of light라고 하니까 이건 광선 정도 보면 되겠네요. 광선이 만들더라 이미지를 어디에다가 retina 하면 좀 어려운가요? 눈의 망막, 우리 눈의 망막에다가 이미지를 이제 만들기 때문에 이런 표면으로부터의 어떤 반사되는 거 우리가 봅니다예요. 그래서 거울 같은 부드러운 표면은 빛을 반사하고, 그쵸? 그러면서 거기에서 반사된 어떤 그 이미지, 빛이 어떤 이미지를 우리 망막에다가 이미지를 만듦으로 인해서 이렇게 반사된 거, 이런 걸 보더라라고 하는 것까지. 그래서 우리가 뭔가 이제 보게 될 때 빛, 그리고 반사, 그리고 망막, 거기에 관련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끝나는 문장을 한번 봐보세요. because 왜요? 광선이 우리 눈의 망막에다 이미지를 형성을 하기 때문에 반사되는 걸 본다라는 두 번째 문장까지 봤어요.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죠? A, B, C 초반을 먼저 보면서 연결고리를 찾아보자예요. 근데 A번에 보니까 keep your eyes on 이라고 하니까 여러분의 눈을 어디에다가 계속 두십시오. 뭐뭐를 계속 보십시오 잖아요. The reflected image라고 하니까 반사되어지는 이미지에다가 시선을 계속 두십시오. 근데 while you are writing 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글 쓰고 있는 동안에 반사되는 이미지에다가 시선을 두십시오. Not on your paper 이라고 하니까 종이가 아니라, 갑자기 글 쓰는 얘기가 나와요. 글 쓸 때 종이가 아니라 반사되는 이미지를 보세요. 아니, 우리는 지금 어떤 식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반사되는 걸 인식하더라 이걸 봤는데 갑자기 글 쓰는 거, 뭔가 글 쓰는 과정이 나오긴 할 텐데 바로 A는 아닌 것 같아요. B로 가볼게요. Stand the mirror upright on the table 이라고 하니까 탁자에다가 mirror, 거울을 세우는 건데 upright라고 하니까 수직으로 딱 거울을 세우십시오. So that 뭐 하기 위해서? 종이, 테이블에 있는 종이가 can be clearly seen 이라고 하니까 아주 또렷하게 제대로 잘 보일 수 있도록 거울에서, 갑자기 테이블에다가 거울 세우세요. 그러니까 뭘 들어가더라도 여러분 이런 원리가 있으니까 우리 이런 거 한번 해볼까요? 뭔가 도입부가 있어야 될 텐데, 자, 망막에 이렇게 형성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반사되는 걸 봅니다. 갑자기 거울 세우세요. 이것도 너무 도약이 되는 거죠. 논리가 좀 비약이 되는 거죠. C번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Such images, 이런 이미지들은 항상 reversed, 알아두세요.
거꾸로 된 이런 의미예요. 이런 이미지들은 항상 거꾸로 됩니다. 그럼 앞에 어떤 이미지 이야기가 나와야 될 텐데 such images, images, images. 아까 본 것 같은데 어디에서요? 주어진 네모 한번 봐보세요. 저는 지금 왔다 갔다 하지만 여러분 요 밑에 ABC가 있으니까 보시면 마지막 보세요. 자, 우리는 이런 표면으로부터 어떤 반사된 걸 봅니다. 왜 그러느냐? 광선이 형성하더라. 뭐를? 이미지를 형성을 하더라가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형성되는 이미지들은 이렇게 가면 되겠네요. 얘 연결고리 보이죠? 다시 한번 A에 있어서 갑자기 눈은 어디다 두십시오. B번에 있어서 자 거울 세우세요. 그거 말고 이런 이미지들은 즉 우리 망막에 형성이 되는 그 이미지들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이미지들은 근데 항상 거꾸로 되더라. 그러면 쎄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look at yourself in a mirror. 거울 속에 여러분을 한번 봐보세요. 그리고 wink your right eyes. 오른쪽 눈을 이렇게 꿈뻑 해보세요. And 그러면 여러분은 왼쪽 눈이 seems to wink back at you. 여러분한테 왼쪽 눈이 윙크하는 것처럼 보일 겁니다. 그래서 거울에 딱 서서 그쵸? 거울에 보고 내가 오른쪽 눈 윙크 이렇게 하면 마치 반대쪽에 있는 거울 속에 있는 나 왼쪽 눈을 이렇게 윙크하는 것처럼 그쵸? 반대로 거꾸로 보이는 그거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울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거울 이렇게 보면 이제 맞은편에 이렇게 좀 반대로 이렇게 영상이 보이게 되는 거울에 이렇게 반대로 비추어서 반사되어진 모습. 그러면서 여러분은 거울을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뭐 하는데? 친구한테 메시지 보내는데요. coded. 암호화된 메시지를 보내는데 여러분 거울을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거울을 사용해서 친구한테 메시지 보내는데 마치 암호처럼 된 메시지 어떻게 보낼 수 있는지 거울을 사용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뭐가 나왔습니까? 그러면 거울 가지고 어떤 방식인지 알려줄게. 그쵸? 그래서 뭘로 가느냐? B번에 자 어떤 식으로 친구한테 암호화된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지 내가 설명해 줄게. 일단 거울을 수직으로 테이블에 세워봐. 이렇게 가면 되잖아요. 그러면 B번이 엉뚱한 얘기가 아니라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일단 테이블에 거울을 수직으로 세우세요. 어떻게? 종이. 테이블에 있는 종이가 거울에 잘 비춰져서 제대로 보일 수 있도록. 자, 그래서 테이블이 있으면 여기에 거울을 이렇게 수직으로 딱 세워놓고, 그쵸? 어떻게? 테이블 위에는 여기 종이를 깔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종이가 여기 이제 투영이 돼서 이렇게 비추어져서 볼 수 있도록. 자, 그런 다음에 메시지를 쓰는 거예요. 어떤 메시지냐? looks right라고 하니까 정상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When you look in the mirror. 그래서 여기다 글을 쓰는데 이게 글을 쓰는데 여기 비추어서 거꾸로 보일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메시지를 어떻게 쓰느냐? 여러분이 거울을 봤을 때 제대로 보이는 거울을 봤을 때 제대로 보이는 그런 메시지를 쓰십시오. 즉 어떻게? 그쵸. 거울에는 반대로 보이니까 거꾸로 보이니까 여기를 아예 거꾸로 한번 써봐라. 그럼 여기에 비춰지면 요 거울에 비춰진 거는 제대로 보이지 않을까. 그쵸? 그러려면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이제 거꾸로 쓰면서 거꾸로 쓰다 보니까 제가 실제로 해보니까 이게 잘 쓰는 건지 못 쓰는 건지 제대로 잘 쓰려면요. 요걸 보지 말고 거울을 보면서 이렇게 쓰면 신기하게 내가 이렇게 반대로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쓰면 거울에 비춰서는 제대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A번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요렇게 여러분이 쓸 때 여러분 시선은 어디에다가? 반사되는 이미지에다가 시선을 둬야지. 종이 보지 마세요. 종이 보면 제대로 못 쓰니까 종이 대신에 반사되어지는 내가 어떻게 쓰고 있나? 반사되었을 때 제대로 보일 수 있도록 한번 써보십시오. 처음에는요 빼뚤빼뚤 이상해요. 그런데 조금 연습하고 나면 쉬워질 겁니다. 뭐 거꾸로 쓰는 게 쉬워질 겁니다. 그래서 종이에 거꾸로 쓰면 그게 반사되어지는 거울에서는 제대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거꾸로 쓴 걸 친구한테 보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친구가 그 메시지를 이제 받았을 때 그 친구는 그걸 읽을 수 있을 거예요. 어떻게요? 종이를 어디에다가? 거울에다가 이렇게 비추면 처음에 딱 보면 이렇게 거꾸로 빼뚤빼뚤 써는 게 이게 뭐야? 이렇게 되겠지만 그걸 이렇게 딱 거울에 비춰보면 거울에는 제대로 이렇게 읽혀지게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친구가 그 메시지를 받아서 제대로 읽을 수 있을 거다라고 해서요. 이 거울에 이렇게 반사되어진 이미지
주로 거꾸로 되어지는 그걸 잘 원리를 이용해서 친구한테 암호화된 메시지도 보낼 수 있을 겁니다 라고 해서 그러한 과정의 설명이 나오는데 순서 잡는 게 좀 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답은 어디로 가느냐? C, B, A 완전히 거꾸로 가는 5번이거든요. 요건 반드시 한번 해보세요. 실제로 실험을 해보면 10번 읽는 것보다도 훨씬 더 머릿속에 남아서 만약 내신을 준비를 한다라고 하면 훨씬 더 여러분이 효과적으로 이해도 하고 또 그걸 또 구현해낼 수 있을 거니까 시간을 잠깐 내서 거울에다가 비춰보면서 반대로 한번 써보는 거, 거꾸로 써보는 거 그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4부 정말 힘드셨죠? 자, 이제 좀 많이 고비는 지났지만 조금만 더 힘내셔서요. 특히 문장 넣는 것까지 우리 이수연 선생님께서 진짜 야무지게 준비하고 계시거든요. 거기까지 해서 기왕 시작한 거 45번까지 잘 마무리하면서 선생님, 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번에 혹시 만나게 됐을 때는 이만큼 성장한 제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러면요. 다시 내신 시험을 위한 변형 특강에서 여러분 만날 준비하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